오늘의 아이브 컨퍼런스 사회를 맡게 된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브와 관계를 맺게 된 건 2023년에 아이브가 발간하는 아이브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에 인터뷰 2루 참여하면서부터였으니까 실제로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이브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예요. 그 10주년이라는 역사를 놓고 보면 2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제가 경험한 아이브, 내가 경험한 아이브. 두터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아이브를 크게 정리를 하자면 유난을 떠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멋을 부리는 회사입니다. 처음엔 그 유난이 좀 부자연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좀 신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섭외되지 않았다면 오늘 10주년 컨퍼런스는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섭외가 됐기 때문에 아이브 10주년 컨퍼런스가 계획된 거예요. 그만큼 주제만큼이나 표현이 메시지만큼이나 미디어가 중요한 회사가 아이브인 것 같습니다. 유난을 떨고 멋을 부릴 줄 아는 기업의 10주년 컨퍼런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의 진지함에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작용으로 안 어울리게 까불거린다든지 주성치 같은 껄렁한 사람을 지나치게 추종한다든지 장난치고 싶어 같은 노래를 만든다든지 그랬습니다. 또 저를 매번 주눅들게 하는 격언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 저를 늘 주눅들게 하냐면 저는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을 보려고 아무리 초점을 멀리 맞춰봐도 숲이 안 보여요. 왜일까? 이유를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진지하면서 동시에 순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브의 진지함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숲도 볼 줄 아는 진지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진지함이 순진한 진지함이라면 아이브의 진지함은 순수한 진지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같이 아이브 1호를 만들게 됐고 개인의 시대라는 주제 아래에서 저는 3명의 훌륭한 개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김소연 대표의 이야기를 여기 모시고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는 저의 인터뷰이기 이전에 저의 너무 소중한 친구입니다. 예술가와 사업가라는 그다지 접점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저희는 각자의 고생과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우정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우정이 둘 다 바쁜 관계로 카톡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좀 애석하지만 오늘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김소연 대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좀 멋있었죠? 저도 가끔 용기가 필요할 때 열어보거든요.
사실 2021년에 윤이 꽤 멋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창업을 했고 2019년에 이제 바로 해외 VC로부터 투자도 받았고 2020년까지 한국에 없던 뉴스레터 붐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10만, 20만, 30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독자가 막 쭉쭉 늘었고요. 광고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제 BEP라는 것도 처음 맞춰봤습니다. 대단했죠. 그런 때쯤에 찍었던 인터뷰라서 저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브 매거진 인터뷰하고 회사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2022년 말 처음으로 제가 뽑았던 팀원들을 구조조정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모셨던 분들을 제 부족함으로 떠나보낸다는 게, 그리고 제 부족함으로 상처를 드린다는 게 뭐랄까, 울 자격이 없어서 눈물도 못 흘렸던 시기가 저한테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만났던 한 투자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참 들으시더니 대표님 여태까지 대표 놀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잔인한 말이 제 마음속에 엄청 크게 공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대표 놀이였구나.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숫자를 봤어야 되는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낭만적인 경영이니까 이 힘든 시기를 내가 못 지나갔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했어요. 2023년부터 숫자만 봤습니다. 매일매일 이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 잔고부터 봤고요. 오늘 벌 수 있는 매출을 생각했고 우리 회사에 몇 개월이 남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성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에 전년 대비 63%나 매출이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죠. 뭐 몇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였습니다. 그 전년에는 팀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임금을 동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했던 회사인데 그래도 2013년에는 다 같이 연봉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안도감이 들었죠. 그 해를 마무리하는 근데 종무식 날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저는 그 마음의 어떤 텅 빈 느낌을 잘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도의 미학과 아까 얘기했던 코칭의 공통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 비전과 실행 사이의 균형, 나의 의도와 상대방의 반응 사이의 균형, 나다움과 성공 사이의 균형. 저는 그 균형에 대해서 많은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그 균형을 되게 염두에 두면서 2014년 유닉은 굉장히 많은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닉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식정보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멋지게 비전으로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KPI를 설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굉장히 경사 같은 일, 저희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 서비스였던 이 퍼블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요. 저희는 작년 대비 매출도 지금 3배 이상 뛰었고요. 아마 3배 이상 뛰게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또 사용자 수도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지금 저희 팀원들도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저희 팀원들한테 저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인천 구도심에 가면 망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2017년부터 역할이 끝난 건물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시공해서 그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돈이 돌게 하고 그런 일들을 약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다가 오늘 제가 한계에 빠진 겁니다. 왜 한계에 빠지냐면 인천은 서울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내 거를 똑같이 카피 떠서 성수동에 만들면 나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똑같으면 어디 가죠? 똑같으면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롯데리아 갈 때 어디 가죠?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편의점 갈 때 어디 가죠?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왜 가까운 데 가죠? 똑같으니까. 그럼 전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카피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 다수결의 근간에서 모든 사람을 원하는 걸 만들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으면 어디 간다고?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만들었고 철저하게 원하는 대로 만들었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축제를 만들었고 올해 2회째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마게인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첫째로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합리적, 편리한, 객관적, 다수결 이 단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과 거의 창 같지 않습니까? 흙과 벽이 있으면 백 같고 이런 단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단어는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충분히 효율적이고 아무리 불편하게 만들어 충분히 편리합니다. 매력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다수결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덕질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질의 시대. 기안8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 대한민국 현재가 보입니다. 기안84가 지금 대한민국 원탑이죠. 모든 시청률 1위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기안84 TV는 뭐라 그랬죠? 애들 따라 배우니까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근데 그런 기안84가 지금 시청률 1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재 국민들은 모두 다 덕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걸 즐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수결로 매력을 정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까 바뀔 때, 아까 건축사도 설명하셨죠. 세상이 바뀔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떤 게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쫄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삽시다. 그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브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조금 사회학적 시선으로 그러니까 저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좀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 감정의 변화를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시대에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직업적 사춘기 같은 상태예요. 글을 쓰고 살아가는데 뭔가 이보다 더 좀 매력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주의 기운이 저를 막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현대인들의 강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긍정적인지 몰라요. 그냥 긍정적이에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죠. 근데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 뜻도 몰라요. 그냥 자신과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갑자기 막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지금 내 자존감을 무너뜨렸어.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 내고.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그런 어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프로잖아. 이게 되게 촌스러운 어휘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세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감독, 기획자, 변호사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의 삶 속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움직여 나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거기서 느낀 바는 이분들은 자신에게 오는 것들을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뭔가 좋게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이어야 돼.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프로페셔널하잖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개인의 반격이라는 게 뭔가 저 적을 마주해서 내가 무찔러 버리겠다라는 그런 투박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강도와 그러니까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강도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에너지를 뭔가 선사하려고 하고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개인이 가장 사회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약간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비하하지 말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가치가 있다고 믿어보자. 그걸 자꾸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쓸데없이 던지지 말자라고 느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아픈 개인들이 많은 시대인데 제가 가장 아픈 개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기고 있지 않다라는 강박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는 게임을 한다면 아픈 개인들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의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브 매거진 3호의 그 주제는 인간다운 과학인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과학 그 자체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만나고 싶고 진지하게 길게 얘기하고 싶었던 세 분의 인터뷰를 이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서울대학교 과학학과의 홍성욱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TS라는 학문을 선구적으로 하고 계신데 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약자고 과학과 기술을 사회 인문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문을 이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장강명 작가님은요. 여러분 많이 뭐 장강명 작가님 책 보신 분들 되게 많겠지만 저도 이제 표백 때부터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3년에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SF 소설을 쓰셨어요. 근데 그 소설 자체로도 굉장히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짧게 나왔지만 작가의 말에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과학 기술이 여러 영역에서 실존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고 나는 문학이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을 읽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윤송희 NC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신데요. 되게 놀라운 지점이 20년 전부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AI 윤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20년 전이면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도 아직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했고 마치 그에게는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꾸준히 이 위험성과 어떤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어서 이제 윤송희 이사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의 한 3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네, 내년에 3월에 있을 인간다운 과학 3호에 대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